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팽이 신숙희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 제목은 미국 대선의 교훈, 한국 보수운동 방향과 정치인 새해부터 바뀌어야 이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그 미국 대선의 그 선거인단 선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이런 유튜브 제목을 하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고, 그런 대선에 대한 소식은 그분들로부터 듣고, 저는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러면 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새해에, 지금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수운동 또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좀 함께 해주시고 코멘트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가지로 미국 대선 과정이 세계와 한국 정치에 끼친 영향과 보수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회공산주의,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과 합작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기득권들도 있죠. 그 기득권, 그런 세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정치권의 기득 세력들이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특히 이것이 공산주의,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공산주의가 그렇게 영향을 주었고, 이런 사회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였잖아요. 반공국가였는데 우리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민주화, 특히 촛불 쪽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뭐든지 반공팔이 좀 그만하라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미국 대선 과정을 보면서 반공팔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공산주의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나마 나은 국가였는데, 그 이유가 지금 Silent Invasion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 대학 교수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한 겁니다. 학자들에게 줘가지고 이 중국이 얼마나 호주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하고 연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연구를 한 결과를 2016년도부터 했는데 이 책이 이제 2018년도에 발간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한 4대권의 책을 계속 발간을 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거를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학자들에게 연구를 해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책으로 입안을 하고, 또 이제 공안 당국들이 또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다 차이나타운을 철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춘천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나타운이 쓰고 있는데, 여기 국회의원들요, 이거 주민들하고 이 반대하는 데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이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러면 이제는 공자학원이 뭘 하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를 빼가느냐, 이런 데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 세계에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이번에 도미니언이 소유가 75%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에라율이 68%라는 게 나왔잖아요. 원래는 0.008%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68% 에라라는 것은 그 도미니언 기계 그 자체를 이미 부정선거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도미니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이런 사람들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공정선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걸림돌이 되도록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팬데믹을 일으켜서 그 배후에서 이 주권을 침략하고 이 말하자면 뭐 총칼로 싸운 게 아니고 디지털 이런 식으로 전쟁을 지금 제3차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195만 명의 그 중국 공산당 요원 명단이 발표가 됐잖아요. 호주, 미국, 영국, 인도 이 중요한 그 정부 요직에 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충성맹세한 사람들이. 그 명단이 지금 다 발표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치인들 중에 그 민주당원 뭐 국힘당 당원 중에 그 리스트가 다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가 지금 호주 공산당 호주의 공안 당국이 쥐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손에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다 적혀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타이완이 참 잘하고 있어요. 타이완이 새로 이번에 선출된 타이완 수상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또 QUAD 코드에 조인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거기서 빼줘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을 하고도 이 경제 부흥을 막 하고 있잖아요.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지금 중국 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경각심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산의 김두관 같은 그 국회의원 보세요. 중국의 코로나 병원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쫙 깔리가 있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 방송 미디어 매체의 편향적 보도에 싸우며 선동과 조작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정말 이번에 방송 미디어가 이 선동과 조작의 이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이 세계 국민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1월 16일 날 그의 트윗에서 Biden won by the media, but he conceded nothing.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 방송 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 돈을 받았잖아요. 에? 다 돈을 받았잖아요. 중국 그쪽으로부터 돈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결국 돈인 겁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 방송국요 데모를 하더라도 방송국 주위에서 하고 이 방송국이 바뀌도록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방송국이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이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하는 발표 그대로 지금 미국 주류 방송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랄 수는 없어요. 지금 호주도 그렇게 하니까요. 호주도 그렇게 하지만 새해부터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보수 리더들이 보수 시민과 연합하여 싸우며 자유민주주의 중요성을 통한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보수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리타스 프로젝트라든지 We the People 이런 사람들이 법률팀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대한항공 표 사건 있잖아요. 대한항공에서 그 투표를 싣고 온 그 의혹이 차원입니다. 현재는. 그것도 이 베리타스 이쪽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도와주는 이 민간선에서 그 여러 가지 조사 기관들, 그 다음에 또 뭐 이 제보하는 이런 기관들이 너무너무 많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트럼프도 또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보수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보수는 거구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구를 배제하고 또 뭐 태극기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이거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극자는 있어도 거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5번째, 전체 통제 세력의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의 실체를 알리고 자주 가치 주권자의 중요성을 알렸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림자 정부,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와 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슨 저 사람이 음모론을 얘기하나, 딥스테이트가 뭔지, 그 다음에 뭐 그림자 정부가 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를 보면서 이거는 음모론자가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고, 정말 음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 딥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그림자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눈으로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정말 그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이 좌파 기득권 세력,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요. 다 미국 역사에 보면 케네디 암살, 케네디 주니어의 암살, 그 다음에 이 미성년 성인 여자들 납치 이런데 엄청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 소설 글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글 쓴 사람 있잖아요. 피터 스웨츠 같은 사람들이 이거 다 발표를 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씩 이 좌파의 실체를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살인사건, 지금 엄청나게 살인사건이나 자살사건,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옵티머스 이런 사건, 다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친중인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나마 보수 국회의원들, 상하원 국회의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 미국의 상원은 100명이에요. 100명이고 6년,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은 2년인데 내년 말고 후내년에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435명이에요. 5명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공화당이 51명, 민주당이 46명이에요. 나머지는 또 인디펜던트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원에는 435명 중에 민주당이 222명이고 공화당이 2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월 3일 날 상원 12명과 하원 150명이 1월 6일 날 선거인단 결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이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3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12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훨씬 넘었네요. 반 이상이 훨씬 넘었으니까 엄청 하원은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보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는 민경욱하고 김소연 이런 몇 명 빼고는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원 하원 중에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영웅으로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메디슨 카우슨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상원이에요. 상원이고 25세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휠체어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원이구나. 하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한 말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자기가 이 일을 제기했다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이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Stop the steal is not just about this election. 그러니까 훔치는 것을 멈추는 것, 선거 멈추는 것은 이 선거에 관한 것만 아니다. Stopping the steal means stopping the theft of this American dream. 그러니까 훔치는 것을 멈춰라, 선거 훔치는 것을 멈추라 하는 것은 미국의 꿈을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Our nation risks being robbed of its identity by a gang of left-wing elite. 우리 국가는 위험에 처해가 있는데 뭔 위험에 처해가 있느냐면 우리 미국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긴 위험에 처해지가 있는데 누구예요? 해서 이 좌파들의 엘리트 갱들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 We must prevent them from succeeding.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Join me and stand the right side of the history. 나와 함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자.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드는 것은 바로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 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시 하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젊었네요. 41세인데 이 사람은 미조리 상원이네요. 미조리 상원인데 이 사람은 상원으로서 처음으로 1월 6일 합동회의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치 맥코넬 상원 의장이 막 이 사람을 갖다가 막고 막 주위에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이 사람 미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이 초선 의원들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기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힘당 이 초선 의원들이 이 기죽지 말고 지금 국힘당 지도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탄핵하고 부정이 완전 상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이제 당했고 탄핵시키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탄핵과 부정선거의 실체와 그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바로 돌파하고 있죠.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다 무시하고 계속 시시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국힘당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미국 대선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미국만 해도 트럼프는 여당인데도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야당인데다가 또 미디어가 완전히 더 막힌 상황에서 이 부정선거 이슈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힘들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해부터는 우리 적어도 이 야당 지도자들은 이익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 대부분에서 계류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자체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가 왜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미국 대선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아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읽을 테니까 좀 들어주시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면 합니다. 신박사님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느새 새밋이 되었네요. 새해에도 신박사님도 축복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희망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역전을 생각하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야말로 정말 하늘이 인류를 구하라고 내보낸 세계적 인물이라는 생각에 저 자신도 지구인이라는 것조차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1월 6일에 틀림없이 당선 확정이 되어 이기정부가 들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믿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이고 이는 곧 하늘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래야 4.15 부정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정의의 편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들긴 하지만 미국 대선의 부정은 한국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이자 형제국임을 새삼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었던 산교훈이 아니었겠는지요. 가짜 엉터리 조작된 뉴스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무너져버린 박 대통령을 보고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탄핵을 막아낸 트럼프 대통령이지요. 이번 대선도 지난 우리의 4.15 총선의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기에 확실한 부정선거, 그것도 외서가 개입한 선거였다는 심정을 더 확실히 굳힐 수 있었고 이를 밝혀야 한다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한국의 4.15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밝힐 수 있는 말 그대로 어쩌면 미국과 한국 양국은 태생적 운명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이 우리나라에게도 마지막 자유를 지키는 기회를 하늘이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늘은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기회가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4.15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미 대선이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늘은 성기듯 하지만 그물처럼 촘촘해서 몇 살을 그냥 넘겨버리지 않는다는 천망회 소위 블루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요즘입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용기를 가지고 나라 사랑에 온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